우상 just a moment pleas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just a moment네. 물론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를 가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면, 내가 계속해서 번번이 떨어진다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일본 항공사 아나항공에 입사할 당시 일본어를 정말 못했거든요. 근데 일본 항공사 출신이라고 하면은 다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. 근데 진짜 하나도 못했고요. 그래서 오늘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 항공사에 갈 수 있다는 정보와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 항공사에 갈 수 있었냐면요. 일단 면접 전형 자체가 전부 영어였어요. 1차, 2차 디스커션 역시 영어로 봤고요. 이후에 아나항공의 자체적인 영어 시험, 토익 시험 같은 거 있거든요. 그거 보고 또 영어 에세이 작성, 마지막으로 3차 디스커션을 하고 최종 면접까지 모든 이 전형이 다 영어로 이루어졌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일본인 면접관님께서 딱 한 번 저한테 Can you speak Japanese?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No 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No 라고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No, but I will study hard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그냥 No 하자마자 오케이 이러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 일본어 할 줄 알아? 아니? 이러고 끝나버린 거죠. 네.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입사해서 보니까 동기들 중에서도 일본어를 못하는 동기들이 잘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교육을 할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. 교육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시작해서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내 일본어 회화들을 2주 넘는 기간 동안 가르쳐 줬었습니다. 그래서 비행을 할 때 크게 무리 없이 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무슨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스미마셍, 니혼진 좀에 연대마이리마스 이러고 이제 뒷걸음질 총총총 치면 됐으니까 크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. 그렇다면 대체 왜 일본 항공사에서 면접을 영어로 보고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승무원을 뽑느냐?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. 아나항공의 가장 큰 컴플레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일본인 승무원들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라는 컴플레인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일본인들의 발음이 조금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일본인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 승무원, 거기서도 영어를 잘하는 승무원을 뽑아서 미주 비행에 한 명씩 태우자. 이게 아나항공의 계획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한 달에 한 3-4번 정도 미주 비행을 가면서 그때 한국인 승무원이 혼자서 탑승을 했었고요. 외국인 승객이랑 일본인 승무원 간에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통역도 해주고 핸들링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. 그래서 비행을 할 때에도 일본어를 좀 잘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은 일본인 승무원이랑 일본어로 소통을 했지만요. 저처럼 일본어를 잘 못하는 승무원들은 다 영어로 일본인 승무원들이랑 소통을 그냥 했었어요. 근데 약간 이게 좀 그런 건데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승객이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우리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The passenger今本当にupsetでした。だから we have toね watch carefullyですよ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. 아니면 또 우상 just a moment pleas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just a moment네. 약간 이렇게 일본어랑 영어를 좀 섞어서 하는 식인데 뭐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는 역시 없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또 영어를 잘했느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이제 1차 디스커션 때 처음부터 영어로 면접을 보잖아요. 근데 저는 국내 항공사를 준비하다가 외국 항공사 첫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요. 저 같은 경우는 1차 디스커션 때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. 왜냐면 다들 너무 빨리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국내 항공사를 준비하다가 외국 항공사가 아나항공의 첫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그 적응이 안 된 거죠. 그냥 제가 I think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막 여기서 갑자기 I think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막 빨리 튀어나오고 또 I agree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무슨 말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면접을 마치고서 그때는 바로 전형 그 합격 여부를 알려줬었거든요. 근데 1차 디스커션을 마치고 면접관이 딱 제 이름만 호명을 하는 거예요. 15명의 지원자들 중에서. 그래서 약간 어버버한 상태로 가니까 역시 그래도 예리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저한테 클레어, 너 왜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?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Everyone wanted to talk, so I just listen. I'm a good listener.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좋아. 그런데 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영어 하는 모습도 보여줘.
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그 1차 면접에서 제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항공사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서비스 중심, 고객 중심적이고 일본인 승무원들도 서비스 장인 정신 정말 강해요. 그런데 제가 막 되게 욕심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이런 모습을 좀 좋게 봐서 뽑혔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다음 면접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2차 디스커션 때는 그냥 막 무조건 손을 들고 뭐라도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나중에 동기 언니들이랑 합격하고서 얘기를 할 때 개소리 한 게 너였어?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제가 그냥 뭐 아무 소리나 내뱉었습니다. 어쨌든 그때 또 열정을 보여준 거죠. 그래서 2차 디스커션 면접에 합격했었고 이후에 아나항공의 자체 영어 시험을 봤고요. 영어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또 그림 같은 것도 그렸어요, 저희가. 그때 무슨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심리 테스트라고 해서 그림도 그렸고요. 또 마지막 3차 디스커션을 하고 드디어 대망의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인데 최종 면접이 7대 1이었거든요. 영국인, 중국인, 일본인 막 다 있었어요. 근데 이 기회 너무 소중하잖아요.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진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 면접책 2권을 사가지고요. 정말 딸딸딸 외웠어요. 카페에서 하도 막 소리를 내면서 외우다 보니까 목이 다 쉴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 외운 거를 또 응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. 외국인 원어민 과외를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횡단보도에 있는데요. 여러분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. 누가 전단지를 줘서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무료로 영어 회화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외국인 선교사들 있잖아요. 왜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에 크로스백 메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다라는 그 전단지였어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막 교회에 찾아갔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무교예요. 심지어 집안은 불교인데 일단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. 나 영어 면접 좀 가르쳐줘. 나 바로 최종 면접인데 너네 도움 너무 필요해. 그랬더니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또 좋아. 대신에 너 성경 공부도 해야 돼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좋아. 그러면 나 성경 공부도 영어로 할게. 저는 더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영어 면접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했고 30분은 영어 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Jesus Christ, I believe in God 이러면서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영어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또 너무 힘들었던 게 선교사랑 여자 교인이랑 1대1로 만남을 하면 안 된대요. 꼭 남자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루는 뭐 아빠 데려가, 하루는 친오빠 데려가, 하루는 남자친구, 또 밑집에 그 꼬마 남자의 어머니한테 이런 사정을 막 설명해서 아이도 영어에 대한 그런 좀 친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. 막 설득해가지고 꼬마애도 데리고 가.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왜 계단식 성장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날 최종 면접 당일에 제가 계단을 한 칸 올라가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발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영어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. 외국 항공사를 준비하지 않았고 국내 항공사를 좀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으니까. 근데 진짜 그날 영어가 막 좀 술술 나왔었고요. 그렇다고 뭐 교환학생을 다녀오거나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하질 않아서 저는 정말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면접에 임했었어요. 진짜 다양한 표정이랑 손짓, 발짓을 다 하면서 면접에서 말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때 면접에서 동료랑 갈등이 있었던 경험 있어? 좀 화가 나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 있어? 라고 물어봐서 저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있었지. 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할 때 동료가 맨날 근무 시간에 막 화장만 이렇게 고치는 거야. 그리고 맨날 루킹 앳 더 미러만 하느라고 고객들을 살피지 못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어. 이렇게 그냥 연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랬더니 면접관님들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영어 이름이 클레어였거든요. 클레어, 너 영어 못하는 거 우리 다 알겠어. 근데 괜찮아. 기내에는 영어를 못하는 승객분들도 정말 많아. 그런데 너는 언어로도 소통이 불가한 승객이랑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. 너 오늘 되게 뮤지컬 배우 같았어. 우리 너무 재밌었어.
이렇게 말을 해줘서 약간 좀 될 것 같은데? 라는 직감이 왔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기내에 승객이 탑승해서 너를 보자마자 대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As you can see, I have a $1 million smile. See? See? $1 million smile. 막 이랬어요. 그랬더니 면접관님들께서 너 $1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야, $1 million 나는 내 이 $1 million 스마일 때문에 승객들이 나를 보자마자 환대받는 기분 느낄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저는 승객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환대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때 어떻게든 첫 문장, 첫 시작을 임팩트 있게 날리자. 그래서 면접관님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웃게 하자가 제 전략이었어요. 그래서 티키타카로 면접관님이랑 소통하는 식의 면접을 볼 수 있었고요.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합격하고서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동기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했습니다. 일본어는 못했지만 영어는 잘했어요. 다 저보다는 잘했어요. 그래서 뭐 교육이 다 영어로 강의도 영어, 시험도 영어, 교육도 영어, 교재도 영어니까 저는 좀 약간 멘붕이었고요. 다들 교육 마치고 뭐 시부야나 하라주쿠 놀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기숙사에 남아서 혼자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. 덕분에 그래도 저의 일본어랑 영어 실력이 그 기간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무작정 겁부터 먹고 포기하지는 말자. 일단 두드려보자. 시도해보자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특히 승무원이 꿈이라면 저는 조금만 더 마음과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는데요. 무조건 나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될 거야. 무조건 나는 국내 항공사만 갈 거야. 물론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를 가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면 내가 계속해서 번번이 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살짝 눈을 돌려서 다른 항공사도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리는 항공사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른 항공사 가서 경력 쌓고 배워서 또 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외국 항공사 출신들이 국내 항공사로 이직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아나항공에서 6년 동안 승무원으로 비행하고 국내 항공사의 사무장으로 이직을 했고요. 또 얼마 전에 티웨이 항공사에서 경력직 승무원 채용을 했는데 저희 아나항공 선배님 한 분이 또 이직을 하셨더라고요. 저처럼 일본어나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일단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내 개성과 매력과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주에도 더 도움이 될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.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이륙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. 안녕!